먼 옛날 조선시대 한양의 덕망 높기로 이름난 예조판서 박진우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였지만 그의 얼굴엔 늘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바로 25해를 넘긴 외동딸 아영 때문이었습니다. 아영은 달도 부끄러워 숨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와 비단결 같은 성품을 지녔으나 혼기가 차고도 남아 노처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 아영.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박 판서는 서재에 앉아 매일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영에게 들어오는 혼담은 줄을 이었지만 그녀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곤 했습니다. 아영아, 또 좋은 곳에서 혼담이 들어왔단다. 어머니, 또 혼담이 옵니까? 제게는 신랑감에 대한 확고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또 그 소리냐? 에고, 머리야. 부인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첫째, 키는 6척이 넘어야 하고, 둘째, 장사처럼 힘이 세어야 합니다. 셋째, 얼굴이 수려해야 하며, 넷째, 학문이 깊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어야 합니다. 예끼, 이 아이야. 그 5가지를 모두 갖춘 사내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없으면 그만입니다. 평생 혼자 살면 되지요. 그렇게 무려 15번의 혼담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신랑감은 키도 크고 힘도 셌지만 음흉한 눈빛으로 침을 흘리며 아영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런 사내는 틀림없이 첩을 열어뜨리고 기생집을 드나들겠지요. 소름이 끼칩니다. 두 번째 신랑감은 코가 심하게 들린 들창코였습니다. 평생 마주볼 얼굴인데 저건 좀... 세 번째, 네 번째, 15번째까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윽고 박 판서 대까다로운 딸이라는 소문이 한양에 파다하게 퍼졌고 중매쟁이들조차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판서의 오랜 친구인 이 판서 최 대감이 술기운에 거나해져 찾아왔습니다. 박형, 아직도 아영이 일로 그리 상심하고 있는가? 이복의 최영, 이젠 정말 방도가 없네. 허, 걱정 말게. 내 이 최 판서가 해결해주지. 최 판서는 호탕하게 웃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네 딸이 원하는 그 5가지 조건, 전부 갖춘 사위를 내가 기필코 찾아주겠네. 원래 허풍이 심한 성격의 술기운까지 더해져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6척 키, 장사 같은 힘, 잘생긴 얼굴, 깊은 학문, 명문가. 그까짓 거 문제없지. 문제없고 말고. 다음 날 아침,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며 잠에서 깬 최 판서는 간밤에 내뱉은 말을 떠올리고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아이고, 내가 술김에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 있고 사내의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충보가, 이리 오너라.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믿는 종이지. 그렇지. 당치도 않으신 말씀을. 대감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충복은 20년 넘게 일한 충직한 종으로 특히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내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 박판서 댁 아영아 씨에게 어울릴 신랑감을 찾아오너라. 소문이 자자한 5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5가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겠사오나 목숨을 걸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충복은 한양 온 바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큰 이는 얼굴이 못생겼고 잘생긴 이는 집안이 미천했으며 그나마 조건에 가까운 이들은 이미 장가를 간 뒤였습니다. 이를 어쩐다. 정말 이런 인물은 세상에 없는 것인가? 사흘째 절망하던 그는 나흘째 되는 날 동대문 박저작거리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 양반은 대체 누구지?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한 사내가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키는 6척이 훌쩍 넘어 보였고 어깨는 태산처럼 떡 벌어졌으며 팔다리는 우람했습니다. 잠든 얼굴 또한 콧날이 오뚝하고 입매가 단정하여 무척이나 준수했습니다. 저런 대단한 풍채를 가진 분이 어찌하여 시장 바닥에 누워 계신단 말인가. 가까이 다가간 충복은 그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신선이 구름 위에서 자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필시 범상치 않은 인물일 것이다. 보통 사람이 저렇게 시장 한복판에서 잠을 잘 리가 없지? 그때 길 건너편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분향을 풍기는 기생셋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던 사내는 잠깐 실눈을 떴다가 힐끔 보고는 아무 관심 없다는 듯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오라! 저런 미세게도 흔들리지 않다니. 이 분이야말로 진짜 군자로다. 충복은 확신을 가지고 사내가 깨어날 때까지 2시간, 4시간, 이 넘도록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흐아. 또 잠이 들었구나. 사내가 하품을 하며 일어나자 충복이 다가가 공손히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나리. 니쇼. 소인은 최판서 대개종 충복이라 하옵니다. 나리의 성함을 여주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현우라 하네. 호, 어느 댁 도련님이신지요? 도련님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네? 그럼 평소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주로 잠을 자지. 가끔 신기한 꿈도 꾸고. 꿈이라니요. 방금 전에는 꿈속에서 용왕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네? 아쉽게도 그대가 깨어버렸지만. 속마음, 용왕님이라니. 이분,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시구나. 혹시 글도 읽으실 줄 아시는지요? 어릴 적 서당에서 천자문과 논어 정도는 배웠지. 논어까지. 그럼 가문은 어떠신지요? 할아버님께서는 작은 고을에 사도셨고, 아버님께서는 별감이셨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나 혼자일세. 별감 집안이시라. 혹 장가는 드셨는지요? 아직.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원하겠나. 겸손한 말투에 충복은 감격하여 무릎을 쳤습니다. 나리. 아주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판서 대개 아영아시라고 있는데 나리와야말로 천생연분일 듯합니다. 예조판서 댁을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괜찮을 듯하네만 내 행색이 이리 초라하여 좀 민망하군. 아닙니다. 나리의 풍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판서님도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충복은 곧장 최판서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감마님. 찾았습니다. 완벽한 신랑감을 찾았습니다요. 무엇이? 정말이냐? 어서 박판서에게 연통을 넣어라. 두 판서는 서둘러 현우를 만났고 첫눈에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과연. 키도 크고 체격도 좋군. 말씨도 점잖고 얼굴도 준수해. 내 눈이 틀림없다니까. 혹 학문은 어느 정도인가? 논어를 조금 읽었습니다. 훌륭하오. 두 사람은 흡족해하며 바로 혼담을 성사시켰고 현우도 순순히 승낙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길일에 바로 혼례를 올립시다. 모든 일이 급하게 진행되어 아영은 신랑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혼례 날을 맞았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 박판서 댁은 새벽부터 잔치 준비로 부산했습니다. 아영은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 조건에 꼭 맞는 완벽한 신랑을 만나는구나. 한편
신랑 현우는 사모관대를 차려입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이 혼례날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조금만 더. 하인들이 겨우겨우 깨워 혼례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그 시간만큼은 현우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멀리서 신랑을 본 아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키도 크고 풍채도 멋지시네. 혼례식이 끝나고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영은 붉은 비단 이불 아래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온 현우는 이불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피곤하다. 그리고는 우렁찬 소리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황한 아영은 현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방님. 지금이 어떤 때인데 잠을 주무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첫날 밤이라고요. 꿈에서 멋진 한옥 도면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우는 다시 꾸벅 졸았고 아영이 또 흔들자 잠꼬대처럼 말했습니다. 용왕님이 진주 동굴 위치를 알려주고 계셨는데. 그만 좀 하세요. 죄송하오. 하루에 12시간은 자야 정신이 맑아져서. 그날 밤 아영은 홀로 밤을 지새웠고 현우는 방 한구석에서 코를 골며 곤히 잠들었습니다. 저런 분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박판서의 부인이 딸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영아, 어젯밤은 어땠느냐? 어머니, 서방님께서 밤새 잠만 주무셨어요. 뭐라고? 혼례 첫날 밤에? 제가 아무리 깨워도 꿈 이야기만 하고는 혼자 잠들어 버렸답니다.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박판서 부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별채에서 지내겠습니다. 서방님과는 따로 지낼래요? 결국 신혼 첫날부터 부부는 각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여우 가죽을 두른 노파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영아, 내 서방을 얕보지 마라. 그는 하늘이 택한 귀한 자인이라. 꿈에서 깬 아영은 현우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택한 자라니. 설마 정말로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요즘 이상한 일이 겹쳐서 헛것을 본 것이야. 그 사이 동네에는 현우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소. 박판서 댁사위가 첫날 밤에 잠만 잤다면서요. 어머나, 산에 구실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박판서 부부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걸 어쩌면 좋겠어요. 동네에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최판서에게 당장 따져야지. 대체 어떤 맹랑한 사위를 데려온 게야. 하지만 이미 혼례까지 올린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현우는 여전히 잠만 잤습니다. 하인 돌쇠가 그의 일과를 보고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밤 10시에 주무셔서 다음날 10시에 일어나십니다. 뭐라고? 하루에 반나절을 잔단 말이냐? 예, 일어나셔서는 2시간 동안 식사를 하십니다. 밥을 2시간이나 먹는다고. 대체 뭘 하기에? 숟가락 한 번 떼시고 멍. 또 한 번 떼시고 멍. 그러십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한단 말이냐? 좌선을 하신다지만 사실은 그냥 앉아서 또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아영은 잠꾸러기 남편 개조 작전을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일찍 깨우기. 서방님.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아직 4시간은 더 자야. 아영이 이불을 잡아당기자 현우는 일어나긴 했지만 금세 다시 앉은 채 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흥미로운 일 시키기.
서방님, 시 한 수 지어보시지요. 좋은 생각이요. 현우는 붓을 들어 봄이 오니 딱 한 줄을 쓰고는 그대로 붓을 쥔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작전은 실패했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기이한 잠꼬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꼬대. 북쪽 산의 바위에 구멍이. 큰 비가 오면 마을이 위험해. 잠꼬대. 까치가 저리 많이 울면 곡식은 높은 곳으로. 돼지가 불안해하면 땅이 흔들릴지도. 서방님의 잠꼬대. 혹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일까? 한편 조정의 판서들 사이에서 현우는 웃음거리였습니다. 박 판서, 자네 사위가 하루 반나절을 넘게 잔다면서. 결국 까다롭게 굴더니 잠꾸러기를 사위로 들였구먼. 하! 박 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최 판서만은 달랐습니다. 그 사위를 너무 우습게 보지들 마시오. 그 젊은이에게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내 눈은 틀림없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우가 또렷한 얼굴로 박 판서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사흘 후 하늘이 갈라지듯 큰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동쪽 곡간이 침수될 위험이 있으니 곡식을 높은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아는가? 간밤에 꿈에서 용왕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헌, 또 꿈 이야기로구나. 여보, 사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제는 용왕님 꿈까지 지어내는 것 같아요. 맑기만 한 하늘을 보며 모두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서는 최 판서의 말이 떠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동쪽 곡간의 곡식 절반만이라도 높은 곳으로 옮겨두게. 첫째 날과 둘째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역시 그냥 꿈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셋째 날 저녁,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천둥 번개와 함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정말로 사위의 말대로 큰 비가 내리는구나. 다음 날 아침, 마을 동쪽의 낮은 지대는 모두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곡식을 몽땅 잃었지만 절반을 옮겨둔 박 판서 댁은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세상에. 서방님 말이 정말 딱 맞았어. 아영은 곧장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큰 비를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비요. 무슨 비를 말이요? 사흘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소. 꿈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꿈을 많이 꿔서 뭐가 뭔지 잘. 아영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현우를 예사롭지 않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언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현우가 또 잠꼬대를 했습니다. 잠꼬대. 서쪽 우물이 마를 것이다. 물이 없어질 거야. 이 말을 전해 들은 박 판서는 북쪽의 새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뒤 서쪽 우물이 정말로 말라붙었고 미리 대비한 박 판서 댁만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다. 또 한 달 후, 현우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잠꼬대. 돼지들이 아플 것이다. 역병이 돌 거야. 어서 팔아야 해. 이제 현우를 믿게 된 아영이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박 판서는 돼지 20마리를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돼지 전염병이 돌아 모든 돼지가 죽어나갔지만 박 판서 댁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우는 예언하는 사위, 잠자는 현자로 불리며 온 동네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박 판서 댁 사위분이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한 분이시래.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몹시 다급한 얼굴로 박 판서를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는 정말 큰 재앙이 옵니다. 보름 뒤, 뒷산이 무너져 마을을 덮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산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언의 규모가 너무나 컸기에 아영은 남편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방님은 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시는 걸까? 그날 밤, 아영은 잠든 척하던 현우가 조용히 일어나 뒷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산중턱의 한 동굴 앞에 이르자 현우가 동굴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멈, 나왔소. 그러자 동굴 안에서 신비한 빛을 내는 늙은 여우 한 마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우 도련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뭐야? 여우가 말을 해. 사실 현우와 여우의 인연은 혼례 전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눈 속에서 다리가 부러져 죽어가던 늙은 여우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감싸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죽을 먹이며 여우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며칠 뒤 여우가 회복되자 그날 밤 현우의 꿈에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저는 천년을 산 영험한 여우입니다. 저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늘에 간청하여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도련님께 꿈을 통해 미래를 보는 신비한 능력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이 능력은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욕심을 위해 쓰시면 능력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현우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멈, 이번 꿈은 너무나 무서웠소. 산이 무너지고 마을이 흙더미에 깔리는 꿈이었네? 그 능력은 정확합니다. 어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인께는 모든 진실을 말씀하세요.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하니까요.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서방님은 그저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능력을 쓰고 계셨던 거구나. 동굴에서 나오는 현우 앞에 아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방님, 부인. 여기까지 어찌? 다 알게 되었어요. 왜 그토록 잠만 주무셨는지, 왜 그토록 피곤해 하셨는지. 말하면 다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웠어. 아니에요. 서방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이제 제가 돕겠습니다. 이제 현우를 완전히 믿게 된 아영은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판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가족과 하인들을 이끌고 가까운 이웃들까지 설득하여 북쪽 깊은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 마을 뒷산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마을은 폐허가 되었지만 현우 덕분에 피신한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사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목숨을 구했구나. 서방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현우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아영은 오랜만에 한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내가 그 여우를 구한 것도 다 부인 덕분이요. 제가요. 부인과의 혼례를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여 잠 못 이루고 산길을 걷다가 그 여우를 발견했거든. 그러니 어쩌면 부인 덕에 내가 이 능력을 얻게 된 셈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아영도 현우와 함께 여우 할멈을 찾아가 지혜를 배웠고 두 사람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잠꾸러기 사위가 아닌 잠자는 현자라 불리며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영은 처음엔 외모와 조건만 보고 혼인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현우의 착한 마음과 신비한 능력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오, 부인.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착한 마음으로 행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